네, 안녕하십니까. 메디포스트의 오원일입니다. 저는 메디포스트에서 연구개발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강승백 회장님 이하 대한실관주학회 여러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카티스템의 간단한 소개입니다. 카티스템은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릎 골관절염의 줄기세포 치료제로서 손상된 관절 연골의 재생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입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기 앞서 저희 회사를 간단히 소개드리면 저희 메디포스트는 2000년에 창업한 바이오 벤처 기업입니다. 2005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 현재 임직원 수는 252명으로 전체 임직원 중에 약 절반의 직원이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동종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제를 출시하였고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리더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줄기세포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 카티스템의 그 주성분은 건강한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탯줄 혈액, 즉 제대혈로부터 유래된 간엽줄기세포, umbilical cord derived mesenchymal stemcel입니다. 이런 스템셀에 동결 건조된 하이알루론산을 믹스해서 하이드로젤 형태로 만든 후에 수술적 방법이나 혹은 관절경적으로 손상된 연골 부위에 투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대혈 유래 간엽줄기세포의 장점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체 줄기세포 중에서 가장 면역원성이 낮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다른 골수나 지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른 성체 줄기세포에 비해서 면역원성이 낮고 연골 형성에서 우수한 그런 능력을 보이고 이동 성능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여자에게 어떠한 통증이나 인베이시브한 테크닉 없이 출산 시에 버려지는 제대로부터 소스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동종 줄기세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조 공정을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건강한 신생아가 출산이 완료된 이후에 umbilical vein으로부터 제대혈을 채취합니다. 그럼 이제 신생아와 산모에 대해서 엄격한 공여자 적합성 검사를 거친 후 합격된 제대혈에 한해서 제조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대혈에서 순수한 줄기세포 성분을 분리해서 계대 배양한 후에 보관하다가 드럭 오도가 들어오게 되면 세포를 해동하여 이후 계대 배양을 거쳐서 엄격한 QC 테스트를 거친 후 출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조 공정은 최초의 제대혈로부터 줄기세포를 분리해서 배양해서 보관하는 것까지의 소위 원료의약품 제조 공정과 그리고 이렇게 환자가 발생했을 때 원료의약품을 해동해서 추가 배양 절차와 충진 절차를 거치는 완제의약품 제조 공정으로 나눠서 셋업하였습니다. 허가상의 용법 용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카티스템의 적응증은 ICRS 그레이드 4 이상의 연골 손상이 있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입니다. 용량은 연골 손상 면적 1제곱센티미터당 500 마이크로리터의 카티스템을 투여합니다. 카티스템 1.5ml 한 바이알에는 7.5 곱하기 10의 6승의 줄기세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 면적에 따라서 9제곱센티미터의 연골 면적까지 연골 면적 크기에 따라서 연골 손상 면적 크기에 따라서 한 바이알에서 세 바이알까지의 카티스템을 투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여 방법입니다. 이 카티스템의 주성분은 살아있는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제조 후 48시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줄기세포 성분을 주사기로 채취해서 동결 건조된 하이알루론산에 점적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관절광을 절개하고 환자의 관절광을 절개해서 병변 부위를 노출시킨 후에 불완전한 그런 연골을 정리를 해주고요. 여기에다가 직경 3에서 5mm 정도의 드릴빗으로 2 내지 3mm 간격으로 깊이 한 5mm 정도의 그런 홀을 뚫어줍니다. 이런 홀에 카티스템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투여하게 됩니다. 카티스템의 작용 기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티스템의 작용 기전은 한마디로 이 주성분인 줄기세포가 분비하는 그런 단백질들에 의한 파라크라인 메커니즘입니다. 골관절염 환자의 그런 손상된 관절 환경에 카티스템이 투여되게 되면 카티스템의 주성분인 간엽줄기세포가 이러한 병변 인자들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여러 가지 치료 단백질들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치료 단백질들은 연골의 기질 분해를 억제하고 새로운 연골의 재생을 촉진시키며 한편으로는
그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다각적인 그런 치료 기전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각각의 치료 기전에 대한 연구 결과는 스템셀즈를 비롯한 다수의 저널에 이미 퍼블리시된 바 있습니다.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연골의 재생을 촉진시킴으로써 관절 구조를 개선합니다. 이렇게 주성분인 줄기세포가 분비하는 프로테인이라는 그 특정 단백질이 특정 단백질로 인해서 연골이 재생되는 그런 효과는 인비트로와 인비보 렛 모델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골의 파괴를 억제해서 관절의 구조를 개선합니다. 마찬가지로 줄기세포가 내는 그런 특정 치료 단백질이 파라크라인 이펙트와 오토크라인 이펙트를 통해서 연골 기질 분해 요소인 MMP를 억제해서 더 이상의 연골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치료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줄기세포가 분비하는 또 다른 특정 단백질이 인터루킨 6나 TNF-알파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함으로써 그 골관절염 환자의 염증을 억제하고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치료 기전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치료 기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골관절염에서의 카티스템의 치료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개발 경과를 말씀드리면 저희 메디포스트에서는 2000년에 이 카티스템의 연구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연구를 통해 인비트로와 인비보 스터디를 거쳐서 POC를 확립하였고 이후에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비임상 시험을 진행해서 이 결과를 패키징해서 2005년에 식약처로부터 임상 1, 2상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였고 2008년에 임상 3상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012년 1월에 품목 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임상 3상과 장기 추적 임상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식약처에서는 줄기세포 치료제를 포함한 그런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는 임상을 진행한 그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모두 5년까지 장기 추적 임상을 진행해서 장기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반드시 검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에 따라서 임상 3상 환자들을 5년까지 장기 추적하는 임상을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임상 3상을 소개해드리면 임상 3상은 10개의 대학병원에서 진행하였고 대조군 치료 방법으로는 마이크로 프랙처를 채택하였습니다. 랜드마이즈 컨트롤드 스터디로 진행하였고 전체 환자 수는 114명이었습니다. 투여하고 48주 중 1년까지 팔로우업을 하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였습니다. 2008년에 식약처로부터 IND 승인을 받았고 진행하였고 2011년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1년 6월에 최종적인 공식 임상 결과 보고서가 식약처에 보고되었습니다. 안전성 평가는 일반적인 클리니컬 랩 테스트와 피지컬 이그잼으로 진행하였고 유효성 평가로는 1차적인 평가 변수로서 ICRS 카틀리지 오버롤 리페어 어세스먼트를 진행해서 그 ICRS 그레이드의 개선율을 측정했습니다. 2차 변수로서는 IKD 스코어, 워맥, 바스와 같은 클리니컬 아웃컴을 평가하였고 기타 영상의학적인 평가도 진행하였습니다. 환자 수는 카티스템 티오군과 마이크로프랙처 각각 57명씩으로 114명이었고 최종적으로 평가까지가 완료된 ITT-셋은 43명과 46명이었습니다. 환자의 평균 연령은 55세였습니다. 환자의 진단명은 카티스템 티오군의 경우 2명을 제외한 95.4%가 모두 골관절염 환자였고 그 중에서도 KNL 그레이드 2와 3 환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과입니다. 유효성 평가 결과에서 카티스템 투여 48주 후에 평가를 한 결과 ICRS 그레이드 임프루브먼트에서 카티스템 투여군에서는 한 명을 97.7%에서 ICRS 그레이드 임프루브먼트가 있었던 데 비해 대조군에서는 71.7%의 개선율을 보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차이는 환자군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연골 손상 면적이 크면 클수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48주 후에 환자의 그 연골에서 연골 생검을 통해 조직학적 검사도 진행하였습니다. 조직학적 검사 결과를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이제 케이스의 예인데요. 이렇게 카티스템 투여군에서 대조군과는 달리 두껍게 형성된 신생 연골층을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이 신생 연골층은 콜라겐 타입 2 염색에서 진하게 잘 염색돼서 하이알린 라이크 카틀리지의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유효성 평가를 위해서 2차적인 변수로 그 마크로스코픽한 ICRS 리페어 스코어와
조직학적 검사에서 ICRS 시스템 스코어를 측정한 결과도 각각 대조군에 비해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임상 3상 환자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60개월, 즉 5년 동안 장기 추적 임상을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여기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바스, 워맥 스케일, IKDC 스코어 같은 아웃컴 파라메터에서 모두 3년 그리고 5년의 리기까지 투여 전에 비해서 유의한 정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치료 효과가 계속해서 유지되었고요. 특히 3년보다도 오히려 5년에서의 그런 결과가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대조적으로 대조군인 마이크로프랙처에 있어서는 초기 48주에서는 치료 효과가 나타났으나 장기적으로 3년이나 5년에 있어서는 오히려 치료 전과 투여 전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복귀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어 치료군과의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상의 결과로 이 카티스템 투여 후에 5년까지의 장기적인 치료 유효성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의 그 결과를 그래프로 보시면 더 잘 아실 수가 있는데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카티스템 투여군입니다. 카티스템 투여군은 1년 후의 치료 효과가 투여 후 1년 후 치료 효과가 3년, 5년이 지날수록 유지되거나 혹은 더 좋아지는 결과를 보인 반면에 마이크로프랙처 대조군의 경우에는 1년까지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 치료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3년과 5년이 될수록 거의 투여 전과 비슷하게 다시 악화되는 그런 복귀되는 양상을 보여주어 카티스템 투여군과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안전성 평가입니다. 안전성 평가에서 그 48주 후의 3상 결과에서 몇 예의 그 이상 반응이 있었으나 약물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그런 뚜렷한 중대한 이상 반응은 관찰되지 않았고 이후에 5년간의 그런 장기 추적 검사에서도 사소한 사례의 그런 경미한 이상 반응들은 관찰되었으나 역시 약물과 인과관계가 있는 중대한 이상 반응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서 임상 3상과 5년간의 장기 추적 검사 결과를 올해 그 OJSM에 퍼블리시하였습니다. 이런 그 신약, 우리 한국의 그 의약품 제도에서는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신약에 대해서 시판된 지 4년에서 6년 사이에 600례 이상의 그 시판 후 조사, PMS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티스템도 2012년에 허가를 받은 후에 6년 동안 2018년까지 626례의 케이스, 시판 케이스를 모아서 PMS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안전성 평가 결과가 수집된 626명의 시판례에서 그 약물과 인과관계가 있는 시리어스한 어드밴스 드러그 리액션, 즉 중대한 이상 반응은 한 케이스에서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몇몇의 그 이상 반응이 관찰되었으나 이 이상 반응들은 주로 투여 부위의 동통이나 어떤 부종 같은 일시적인 그런 사례였고 모두 투여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소실되었습니다. 유효성 결과에서도 그 장기 시판례에서 유효성 평가 결과를 수집할 수 있었던 291회에서 바스, 워맥 스케일, IKD 스코어 모두 치료 후 6개월에 측정한 결과가 치료 전에 비해서 뚜렷한 치료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서 2019년 3월에 의약품 재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의약품 재심사 결과 그 식약처에서는 카티스템의 결과로 인한 뚜렷한 중대한 약물 이상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고 경미한 이상 반응들이 관찰되었으나 이것은 이제까지 보고된 모든 다른 드럭들의 그런 이상 반응의 빈도와 차이가 없다는 점을 통해서 안전성을 입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카티스템은 2012년에 시판이 허가된 이후로부터 현재 약 9년의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이런 카티스템을 사용한 그 정형외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런 장기적인 치료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됨으로써 점진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판 후에 총 누적해서 18,947바이알이 판매가 되었고 연평균 44.1%의 매출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카티스템의 해외 진출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11년에 FDA로부터 IND 승인을 받아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그 시카고에 있는 러쉬 유니버시티 메디컬 센터와 보스턴의 브리검 앤 위men's 호스피탈에서 임상 1, 2상을 진행하여서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FDA와 임상 3상을 협의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진출을 위한 임상시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허가 사항과 동일한 적응증으로 임상 3상이 일본의 허가관청인 PMJ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또 더 좀 시리어스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카티스템과 HTO를 컴바인해서 투여하는 임상 2상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두 가지 임상을 현재 일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말레이시아에서 현재 품목 허가를 준비 중입니다. 이러한 이상의 그 연구 개발 성과들은 여러 가지 스템셀즈를 비롯한 여러 잡지에 이미 그 피어 리뷰를 거쳐서 퍼블리시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티스템은 그 무릎 골관절염의 환자들을 치료를 위한 그 재생의료의 그런 패러다임을 이용한 새로운 컨셉의 치료 모델리티입니다. 특히 50대에서 60대의 그런 무릎 골관절염 환자 중에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기에는 좀 이르고 기존의 치료 약물로는 통증을 치료하기가 힘든 그런 중간군의 환자들, KNL 그레이드 2에서 3의 환자군들 중에서 이런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의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판 후 10년 동안 그리고 장기 추적 검사를 통해서 입증된 장기간의 유효성 그리고 지속성, 안전성이 이미 입증된 의약품입니다. 이러한 저희가 카티스템을 연구 개발하기까지 임상 3상의 그 전체 임상시험 책임자를 맡아주신 이몽출 교수님을 포함해서 슬관절학회 그 10분의 교수님들이 임상시험 책임자를 맡아주셨고 이외에도 슬관절학회의 그런 여러 교수님들께서 저희 연구 개발에 많은 자문을 해주셨습니다. 해외에서 또 저희 자문을 해주신 닥터 고물과 닥터 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자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